그녀를 처음 만난 날, 첫눈에 그녀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녀는 그의 마음을 휘젓고 말았다. 그날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오비서를 대신할 비서의 채용 면접을 보는 날이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로 인해 2차 전지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에어스택도 날로 번창해가는 중이었다. 에어스택 본부장으로 근무한 지 5년. 차비는 곧 부사장으로 승진을 앞둔 상태에서 믿음직한 오비서님을 떠나보내야 했다. 오비서님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만 60세가 넘은 오비서는 그에게 있어 마음 편한 직원이자 어머님같이 편하고 따스한 존재였다. 차비는 다소 실망스러운 얼굴로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한 지원자들의 프로필과 사진들을 보면서 면접을 보았다. 10명 가까운 지원자 모두 비서학과 맞춤형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형처럼 보였다. 오비서님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마지막 초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3명의 응시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때 문을 닫고 들어오는 마지막 응시자가 유독 그의 눈에 들어왔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처럼 낯설지 않았다. 차비는 이력서의 얼굴과 눈앞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작은 얼굴에 유난히도 눈동자가 커 보였다. 윤지?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하얀 목덜미와 빗장뼈가 도드라져 보이는 동그란 블라우스와 단추 2개가 달린 정장형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거기다 단단한 허벅지를 감싸고 부러질 것 같은 종아리와 발목을 완벽히 보여주는 검은 스커트와 적당한 높이의 검은 구두. 특별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비는 서류를 뒤적거리며 그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윤재 씨라는 이름이 본명 맞습니까? 네. 본부장님. 몸에 착 달라붙는 블랙 슈트는 그의 인상을 더 어둡고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것 때문인지 반대로 의자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권위를 뿜어내는 그의 얼굴은 잘 빚어 유약을 발라놓은 것처럼 하얗고 반짝거렸다. 뉴질랜드에서 대학교까지 나왔네요. 네. 7살 때 이민을 갔었고 한국으로 돌아와 국제사무학과에 편입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영국 귀국인가요? 네. 계속 일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네.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어떻게 일하는 게 최선일까요, 윤재 씨? 진담이 섞인 듯한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흘리듯 내뱉으며 뚫어져라. 자신을 보고 있는 그의 눈빛은 무척이나 위험해 보였다. 제가 모시는 상사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옆에서 어시스트하면서 건강관리 체크까지 한다면 어떨까요? 건강관리까지? 네. 본부장님. 윤재 씨가 제 아내라도 됩니까? 건강까지 관리하게. 됐습니다. 순간 제이는 입술을 달싹거렸다. 제가 너무 앞서갔습니다. 본부장님. 붉은 과즙이 톡 터질 것 같은 앙증맞고도 토톰한 입술. 알면 됐습니다. 윤재 씨? 면접은 여기까지 하고 합격 통보는 총무과에서 연락드릴 겁니다. 나가 보셔도 좋습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 씨? 차비는 인사를 하고 면접장을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왜 갑자기 그 꼬맹이가 떠올랐을까? 선재. 하긴. 세상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이는 인사를 하고 면접장을 나와 복도에 있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심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눈앞도 뿌옇게 흐려졌다. 애써 얼음처럼 단단하게 응고시킨 마음이 무너져 내릴까봐 그녀는 노심초사하며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어젯밤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그를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걱정했을 정도였다. 면접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보였다. 5m, 3m, 그리고 1m. SNS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의 얼굴. 그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오만하며 당당해 보였다. 얼마나 그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는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다. 후, 걱정이다. 첫 단계는 무사히 마친 것 같은데. 그의 옆에 당당히 서기 위해 제이는 한국으로 돌아와 열심히 준비했고 오늘 그를 만났다. 제이는 늘 하던 대로 박차빈의 SNS에 들어갔다. 해시태그 오 비서님의 마지막 출근 D-데이 30일 전이라는 사진을 보자 순간 가슴이 뜨거운 열기에 감싸인 것을 느꼈다.
SNS상 그의 일상은 늘 비슷했었다. 무엇에도 관심 없는 표정으로 혼자만의 세상에 머무는 듯한 그의 눈동자가 오늘은 아련해 보였다. 오비서와의 헤어짐이 슬픈 것이 분명했다. 가끔 박차빈의 SNS에 올라오는 오비서님의 모습? 희끗희끗한 하얀 머리를 보니 퇴직을 앞둔 모양이었다. 야호. 그러면 비서를 공개 모집해야 하잖아. 제이는 기쁨에 벌떡벌떡 뛰었다. 마음이 파도처럼 크게 일렁거려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다. 박차빈은 그녀에게 있어 저 멀리 홀로 빛나는 별 같은 존재였다.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를 만나고 나니 그의 옆에 있고 싶었다. 어릴 때처럼 그에게 피박받더라도. 다음 날 제이는 합격했으니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야호. 이제 매일 볼 수 있겠다. 에어스택으로 출근하는 첫날 아침. 제이는 흥분을 감추고 이른 아침부터 샤워하고 옷을 단정히 입은 후 머리를 뒤로 묶으며 다짐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되도록 숨기고 최선을 다해 일하자고. 출근 시간보다 30분 먼저 회사에 도착했으나 이미 오비서님이 출근하신 뒤였다. 낯설지 않은 오비서님을 만나게 되자 제이는 한박 웃음을 보이며 인사를 나누었다. 안녕하세요. 오비서님. 윤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순영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비서님. 저는 나이가 40대 정도 되는 분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근무 강도와 비교하면 본부장님은 정서적 케어가 있어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케어요? 같이 근무하다 보면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윤비서 인계 받을 준비 다 했죠? 네. 오비서님. 많이 가르쳐 주세요. 참. 일보다도 먼저 주의할 사항 말해줘야겠네요. 말씀만 하세요. 오비서님. 오비서는 그녀의 귓가에 입을 대고 나지막하게 읊조렸다. 회사 내의 젊은 여직원들은 모두 본부장님을 동경하죠. 그 가운데 원무부 팀장 광미영 씨를 조심하세요. 왜요? 본부장님이 에어스택의 미래의 주인이라는 건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여자의 타깃이죠. 흠 하나 없는 완벽한 남자니까요. 그 중에서 광미영 팀장은 더 유별나게 본부장님을 짝사랑하는 혼자만의 드라마를 찍는 사람이에요. 혼자만의 드라마를 찍는 사람 또 한 명 있었다. 윤재. 그러나 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게 분명했다. 어릴 때 이름은 선재. 아빠는 이미 가정을 가진 남자여서 미혼모였던 엄마의 성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엄마가 지금의 아빠를 만나 결혼하면서 새로 갖게 된 성이 윤씨였다. 제이는 포기하지 않는 짝사랑은 상대방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오비서의 말에 충격을 받고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뜨거운 덩어리가 솟구쳤으나 달리 반박할 말이 없었다. 오비서는 마지막까지 쐐기를 박았다. 포기하지 않는 짝사랑은 상대방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집착이죠. 집착이 나쁘기는 하죠. 집착. 제이는 답답한 마음에 오비서님께 다시 질문을 하고 말았다. 짝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있죠. 하지만 본부장님께는 통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요. 상처만 받을 뿐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상대가 본부장님이라면 광미영 팀장이 사흘마다 꽃을 사서 와요. 고백은 못하고 대신 꽃으로 표출하는 거죠. 와,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본부장님은 제가 꽃을 바꾸시는 걸로 알고 계세요. 아니라고 원무팀장이 꽃을 사온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오비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러면 아마도 꽃이 본부장님 구두 굽에 무참하게 짓밟이겠죠? 그건 원치 않아요. 꽃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답잖아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꽃은 죄가 없으니까요. 제가 처리할게요. 처리? 그럼 어떻게 하나 보죠? 네. 오비서님.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는 부탁이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말씀하세요. 본부장님의 별명이 거절남이라는 거 아시죠? 진짜요? 5년 모시는 동안 맞선을 수없이 거절했어요. 온몸에 갑옷을 둘렀다고 농담할 정도였으니까요. 제이는 자신도 모르게 기쁨의 감탄사를 내뱉었다. 와우.
혹시 본부장님께서 여자를 싫어하시나요? 그럴지도 모르죠. 중매 뚜쟁이들이 본가에 문지방이 닳도록 왔다 갔지만 완강히 거부했다고 하네요. 사장님이 속 좀 끓고 계시는 중이에요. 멋지십니다. 본부장님이요. 멋진 남자죠. 그렇다고 윤비서까지 본부장님께 푹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회사 내에서도 본부장님 아리하는 여직원 여럿 있다고 말했죠? 제이는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심장이 두근거렸다. 5살 꼬맹이의 마음이 30이 되어도 변하지 않은 진짜 사랑이었다.